시청자 여러분, 이 신문지 안에 비닐, 그 안에 또 신문지로 쌓여있고 이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위 보시면 아시겠죠? 5만 원짜리 현금 다발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검찰이 자동차 회사죠. 한국 GM의 전 노조 간부 집을 압수수색을 해봤더니 이 돈뭉치가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이 돈뭉치가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이 전 노조 간부의 집 화장실 천장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돈다발 사진을 오늘의 한 컷으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임광희 기자. 네. 현금 뭉치가 있고 5만 원권이고 이렇게 많이 있으면은 이게 깨끗한 돈이라고 한다면 집 금고에 놔두거나 그랬을 텐데 화장실 천장에 놔뒀다. 뭔가 조금 구린 돈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또 그런 게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늘밭에서 돈 뭉치가 나오고. 그렇죠. 예, 전당포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분명히 좋지 깨끗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숨겼겠죠. 우리도 만약에 아파트 화장실 공사하다가 갑자기 저런 돈 나오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해 5월에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한국 GM, 자동차 만드는 회사죠. 한국 GM의 전 노조 지부장 집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이게 천장에서 4억 원이나 나왔고요. 또 트렁크에다가 우리 차 안에 노상 갖고 다니고 밖에다 세워놓은 트렁크 안에서도 현금 5천만 원이 발견됐습니다. 지금 인천지검이 이 압수수색하는 장면을 네네. 직접 찍은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천장 위에 예, 화장실에서. 배관도 보이고 예. 이거 뜯어보니까 그렇게 돈이 뭉치가 나오길래 이게 뭔가 하고 꺼내보니까 5만 원권이 가득 들어있는 이게 무려 4억 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납품업체들한테 5억 6천만 원의 뒷돈을 받았고 하청업체 직원 3명에게 정규직 전환 채용 대가로 2,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검찰에 기소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납품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하청업체 직원에게는 정규직 전환 대가 받았다. 이게 노조 간부는 상당히 그 노조원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도덕성 측면에서 깨끗해야 되는데 좀 믿기가 좀 어려운 일이네요. 그렇죠. 이제 노조가 노조 운동을 하면서 사측과 얘기할 때 항상 하는 게 그런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 여유가 있는 사측에서 우리에게 양보를 하라.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노조가 사회를 대하는 자세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도덕성 아니겠습니까? 완전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비도덕한 걸 떠나서 정말 추잡한 범죄인 거죠.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동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말 어려워서 정규직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돈을 받습니다. 2천만 원에서 7,500까지 받습니다. 그 정규직 노동자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정말 몇 년치 연봉을 받은 겁니다. 지금 범행의 구조는 이렇게 되는데요. 생산직 비정규직 이 노동자들이 그 회사에서 정규직 채용이 있을 때 노조 간부에게 1인당 2천에서 최대한 7,500까지 뇌물을 줍니다. 뒷돈이라고 하죠. 저 그림 보니까는 그건 그렇죠? 이해가 되는데 네. 성적 조작시켜서 합격시켰다는 얘기인데 예. 그 회사는 왜 노조 간부의 청탁을 왜 들어주는 겁니까? 그 아시겠지만 GM 한국 그 부처님 그 공장도 한때 노사 분기로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사측 입장에서 보면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이번에 그 사측 그 임원들도 처벌을 받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측 임원들의 어떤 행동도 당연히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들의 변명은 노조와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그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기성 기자, 이렇게 채용된 인원이 얼마나 된다고 합니까? 그 비리가 저질러진 게 2012년부터 2016년 5년간이었는데요. 보니까 그 한국 GM 부평 공장에 그 채용된 정규직 생산직 직원이죠. 사무직은 없었고요. 생산직 직원을 보니까 지금 나오고 있지만은 346명이 이제 그때 채용이 됐는데 이 중에 123명이 그렇게 부정 입사했으니까 35.5%나 됐고요. 더 놀라운 것은 2014년, 2015년 2년간의 수치를 보면은 합격자 중에서 무려 70%가 이렇게 비리로 입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채용 시험에 응시했던 오히려 다른 수험생들은 불이익을 크게 본 셈이 되는데 그 금품 제공 후에 정규직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하청업체에서 10년간 일하면서 지난 8년 동안 정규직 채용에 지원을 했다. 주변에서 성실하다는 평가 받았지만 서류 전형도 나는 통과를 하지 못했다. 그런데 브로커에게 돈을 주자 바로 입사할 수 있었다. 박철하 평론가님, 이런 일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희망을 갖다가도 이런 일 생기면은 우리가 좀 절망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특히 학교에 있을 때 그 제자들의 취업 문제가 아주 커다란 관심사였는데요. 과연 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품었던 그 꿈이 온전하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넘어서 분노할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하셨지만 노동자가 사측에 비해서 약자이지만 그래도 그 버틸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윤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내 노동을 통해서 내 삶을 갖고 가는 건강한 계급이다라는 것인데, 그런 건강한 노동 윤리의 타락이라는 것이 본인 자신들의 어떤 계급 자체의 기반을 허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쿠야마라는 미국 그 정치 사상가가 한 얘기인데, 선진국일수록 갖고 있는 것이 트러스트, 신뢰 자본인데, 우리가 지금 쌓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금 탄핵 문제며 그 삼성의 문제며 이런 많은 것들이 신뢰 없이 어떤 편법으로, 흔히 말하는 꼼수로 일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그 사회적 분노인데, 노동자들마저 이러는가라는 그 좀 참담한 심정입니다.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사실은 대학에도 비정규직이 있거든요. 제가 받던 임금의 한 30-40%를 받으면서 근무하시는 공부 많이 한 계약직 교수, 강사분들이 있었는데, 늘 제 가슴 한켠에 똑같이 노동을 하고도 급여를 그렇게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정규직 노동 조직들이 그 비정규직을 품어 안는 식으로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사회에 커다란 부담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철아 평론가가 말씀하신 노동윤리라는 단어가 상당히 와 닿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들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선정한 오늘의 한 컷이었습니다.